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임대차 3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은 편면적인 강행 규정입니다. 즉 편면적 강행 규정은 민법에 우선하는 권리로서 임차인을 위한 보호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인을 위한 법보다는 임차인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에게 상당히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그런 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어떤 물건적인 효력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전세계약만 체결하고 들어가는 그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고 1981년 즉 40년 가까이가 된 법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당히 임차인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임대인보다는 임차인 위주의 법으로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대항력입니다. 이 대항력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데 그 대항력의 하나가 바로 주택 인도를 받고 즉 들어가서 사는 주택의 인도를 받는 것과 또 하나는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전입신고나 아니면 들어가서 살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면 이 대항력이라는 게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대항력이라는 거는 어느 누구한테도 뭐 새로운 이사를 오는 사람 또는 뭐 경매가 됐다거나 낙찰이 됐다거나 했을 때 그 새로운 주인들한테도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 대항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는 반드시 임차로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한 조건이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조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7월 31일 날 올해죠. 올해 2020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7월 31일 날 임대차 3법이 그대로 통과가 되면서 지금 시장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인데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세 가지의 법이 통과가 됐는데 일단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시행이 됐고요. 31% 시행이 됐고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로 이제 신고가 약간은 유보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 기존에는 상한제와 신고제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권리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말 그대로 계약을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는 청구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얘기만 하면 바로 권리는 생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념은 전세가 만료될 때, 즉 2020년 뭐 12월에 전세가 만료된다. 그러면 전세가 만료되기 전에 1회 안에서 한 번만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갱신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뭐 간단히 2+2년 그래서 2년이라는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면 2년 전세 계약이 끝나면 한 번에 안에서 2년 동안 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전월세 상한제, 지난주에 봤지만 5%밖에 올릴 수 없는 전월세 상한제에 더불어서 임차인의 상당히 강력한 권리다. 그래서 임차인을 위한 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번에 한 가지 유의하실 것은 지금까지는 만기가 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만 뭐 갱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거 말고 지금은 2달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12월 10일부터는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 통보를 해야 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월 20일이 만기인데 그러면 10월 달까지는 2월 10일 전에는 주인한테 내 계약갱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권리가 행사가 되는 거지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권리 행사를 해도 나가야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과연 도입 이유는 무엇이냐? 왜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렇게 막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했느냐? 첫 번째, 사실 2년이라는 임대차 기간을 갖기에는 상당히 좀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입자를 보호를 위해서는 좀 약간은 기간이 짧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2년을 더 그래서 지금은 뭐 3+3년이다 뭐 아니면 2+2+2년이다 해서 2번 더 연장을 줘야 된다 아니면 3년으로 처음에 계약을 하고 한 번 더 3년이라는 기간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는 2년이기 때문에 2년 이상의 한 번 더 그래서 총 4년 동안에 그 집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그래서 주거의 좀 안전성을 보장해 주자라는 취지로 지금 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소한 기존의 임대 기간이 지금까지 뭐 2년을 했든 아니면 묵시적 갱신을 해서 또는 계약 갱신을 해서 한 뭐 5년, 10년을 살았든지 간에 어쨌든 앞으로는 한 번 더 2년은 더 살게 해주겠다. 즉 뭐 2년을 살았든
기존에 10년 동안에 그 집에 살았든 간에 지금 갱신이 되면 한 번 더 해서 2년에서 12년은 최소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자라는 취지다라고 도입 이유를 살펴보고 싶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전월세 상환제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불리면서 임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또 임차인들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입 이유와 개념은 이런데 지금 제일 분쟁이 많은 것은 과연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5%밖에 상한을 올릴 수도 없고 그리고 좀 뭐 안 좋은 마찰이 있는 임차인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집을 팔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럼 과연 무조건 되느냐라는 차원보다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한 9가지 정도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사유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분쟁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9가지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절 사유라고 명칭을 했는데 첫 번째는 2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을 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현재 3기 이상입니다. 3기 이상 연체인데 그냥 연체를 단순히 예를 들어서 뭐 1억에 50만 원의 반전세로 살고 있다는 분이 계실 때 뭐 예를 들어서 40만 원만 내고 10만 원을 못 낸 경우 그래서 뭐 10만 원만 미납이 됐는데 두 번 10만 원이 미납이 됐다. 그럼 총 합계는 20만 원인데 이런 경우에는 2기 이상 연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번 이상 연체를 했지만 2기 이상 임대료는 총 50만 원에 두 번 해서 최대 100만 원 정도의 연체가 있어야 2기 이상의 연체가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두 번 정도 늦게 냈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금액을 좀 적게 냈다거나 하는 걸로는 2기 이상의 임기가 연체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서 2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임차인이 거짓이나 규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아이가 있는 거를 싫어하는 주인이 있어서 난 아이가 없다 했는데 뭐 아이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를 집주인이 너무 싫어해서 특이하게 반려동물은 키우지 않겠다 했는데 뭐 반려동물을 키운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실은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도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냥 합의한 경우입니다. 그냥 우리 계약갱신 하지 말고 나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합의한 경우도 거절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전대한 경우입니다. 전대라는 것은 임차인이 들어오고 나서 동의를 받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방 하나를 빌려주거나 또는 뭐 같이 살거나 해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어떤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경우를 전대라고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전대한 경우에도 물론 무상으로 전대한 경우, 유상 전대한 경우 전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거절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섯 번째는 뭐 주택이 멸실된 경우입니다. 주택이 멸실이 되면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보존의 가치가 없어서 뭐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도 거절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여섯 번째는 고의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입니다. 문짝을 뭐 부셨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싸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고장이 났다든지 하는 부분을 고의나 중과실인 경우에 이렇게 거절할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재건축이 들어가는 경우 또는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고 분쟁이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임대인이나 가족, 그러니까 임대인 또는 직계 존속 또는 족계 비속 같은 경우가 실제 들어가서 거주를 하겠다라고 해서 거절을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실무상으로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지금 임대인 입장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고 뭐 이거 어떻게 하면은 거절할 수 있느냐를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같이 얘기하는 그런 단계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쓰여지는 것인데요. 사실 예전에는 이제 임대인 본인만 입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존비속이기 때문에 존속은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밑에 비속은 자녀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좀 넓게 인정을 해준 경우인데 들어가서 살겠다 나는 뭐 우리 아들이 들어가서 그 집에 살겠다 우리 뭐 어머님이 들어가서 사시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직계 존비속이 들어간다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냥 여러 가지로 폭넓게 뭐 의무를 어떤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했든 뭐 주의무 이런 것들을 위반했든 간에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는 이제 거절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이 거절 사유는 실제로 많은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런 사유로만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손해배상도 발생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은 지금 아웃라인으로 정해놓은 건 있지만 뭐 구체적으로 얼마다까지는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첫 번째는 지금 법적 분쟁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 분쟁이냐면 뭐 주인이 들어오기는 내가 우리 아버님이 들어가서 살기로 하셨어 하고 이제 나갔는데 근데 사실 전세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있는 전세로는 더
많은 비용을 주고 전세를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뭐 아버님이 들어와 살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들어왔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거절을 했는데 그 사유가 아니라든지 해서 이 법적 분쟁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뭐 기간도 오래 걸리고 뭐 사실 소모적인 것이 될 거기 때문에 얼마나 과연 정말 소송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감정 싸움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사실은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위한 법이고 상당히 좋은 법이고 상당히 이제 선진화된 법이긴 하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른다든지 분쟁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전세 가격이 상당히 폭등하고 있죠. 그래서 전 지역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전 지역에 전세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떤 매매 가격도 상승하는 효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장점으로는 최소 4년 동안의 임대차 기간은 뭐 별다른 마찰이나 분쟁이 없다면 최소 4년 동안의 이제 어떤 전세의 어떤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당히 큰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지나겠지만 전월세 상한제와 신고제와 더불어서 임대차 3법은 어떤 주택 임대사 시장에 그리고 임차인들의 강력한 어떤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자리 잡는다면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잘 자리 잡는다면 주거의 안정성 그리고 주택 가격의 어떤 상승을 누르는 효과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보셔서 좀 현명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시는 그런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